자, 오늘 경제채널 4사에서 제시한 관심주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뭐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기를 뭐 한국경제TV나 MTN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종목들. 요즘 뭐 종목 장세,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워낙 다르고 이걸 선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채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방송사에서 제시한 관심주를 딱 보시고 1위와 4위 정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채널은 이데일리로 선정을 저희고요? 했고요. 4위는 매일경제TV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그 1위, 4위 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언택트와 컨택트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컨택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업사이드 측면이 높은 업종이 있는 채널이 이데일리였기 때문에 네. 이데일리를 1위를 했고요. 매일경제TV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종목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4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1위는 이데일리TV, 저희가 제시한 관심 종목을 1위로 꼽아주셨고 매일경제TV에서 제시한 종목은 4위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택트, 언택트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이 돼서 조금 선별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좀 점수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전장에 관심이 가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네. 첫 번째는 어떤 걸 꼽으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을 뽑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요? 예, 한국조선해양인데 이제 조선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 성과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올라가게 되면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고요. 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수주 자체는 연말 잡아서 컨센서스 자체가 수주가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3% 정도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수주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하게 앞서 포인트를 잡았던 이 성과 인상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네. 달러 성과가 인상이 되면은 이 관련해서 보면 마진이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업황 자체를 봤었을 때는 이 코로나19 최근에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유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도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전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개별 이슈로 봤었을 때는 이 대우조선해양 현재 이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큰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재무상이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려로 작용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자의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업황 전체가 센티멘털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 같이 된다면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1년으로 봤었을 때 보통 업종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PBR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PBR이 한 0.7배 수준밖에, 0.6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일단은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11월 9일 날이죠. 11월 9일에 급등을 했거든요. 9%대. 아마 네. 백신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까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한국조선해양, 매일경제TV에서 제시했던 한국조선해양, 전체적인 조선 업황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고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여기에다가 개별적인 이슈로 회사 자체로 봐도 또 좋은 이슈들이 믹스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심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거 보셨어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섹터로 정했고요. LOT 베큐um입니다. 네. LOT 베큐um은 2002년에 설립을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건식 진공 펌프 장비를 제조, 그다음에 판매, 수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오산으로 이제 본사가 이전을 했는데요. 그 규모에서 생산 능력 자체를 캐파를 2배 이상 확대를 시켰습니다. 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렸는데 기업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수주가 올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건식 펌프가 들어가는 쪽이 방막 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각 쪽이 들어갑니다. 방막과 식각에 들어가는데 한 80% 매출 비중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 주요 고객사 쪽에서 CVD 제조 공정을 펄프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70%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D램 쪽에서 상당하게 좀 선방을 보이고 있는데 낸드 쪽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시장 점유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LOT 백큐 하면 항상 그 반도체 국산화 관련 수혜주로 항상 그쵸. 묶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현재 2배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 관련 수혜로 인해서 이 공격적인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1분기 고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대치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61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큰 폭의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봤었을 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외국인 개인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이 네.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관에서 산발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면 충분히 18,000원 정고점, 18,45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2만 원 상당,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OT 백큐을 두 번째로 꼽아 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전고점이 한 18,450원 찍고 조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OT 백큐의 가격 전략까지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심주 오전장에 어떤 거 보셨을까요? 네, 제가 앞서 선정 기준에서 컨택트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컨택트 관련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화장품 그쵸. 업종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올해 실적이 내년보다 좋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될까를 판단을 합니다. 이 화장품 업종의 기준은 결국은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보복 소비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 실적 가면은 이제 분명히 실적이 2분기나 3분기보다 잘 나온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올해 2020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1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만큼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구조조정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니스프리 쪽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리따움 같은 경우에 직영점을 다 대부분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채널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현재 상세를 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재무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은 4년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요인은 실적 대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로 봤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중국 광군제 이슈가 있었죠. 네. 광군제에서도 이 많은 쇼핑들이 발생하고 매출이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센티멘트를 좋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까요? 네. 일단 박스권 하단이 한 15만 원 선 중반선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020년 3월부터는 박스권 장세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 모멘텀이 없고 그 부분 때문에 실적 자체도 꺾여버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모습들이 나왔던 연출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백신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액션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슈를 좀 보시면은 아마 화장품 업종들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박스권 상당 돌파 가능성이 전 높게 보고 있고요. 네. 18만 원 일단 돌파하고 그다음에 21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아모레퍼시픽을 꼽아주셨습니다. 컨택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이제는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형성됐다라는 의미에서 아모레퍼시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3개를 확인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준 작가님의 관심주가 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요즘? 네, 사실 이 종목을 언택트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앞서 언택트, 컨택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종목의 개별 이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뭘까요? 예, 일단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0% 증가, 영업이익이 470% 가까이 증가를 네.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02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34억이 나왔습니다. 일단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B2B와 B2C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게 자회사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회사 실적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이슈인데요. K5 방독면에 대해서 공급을 재개했고 KF94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증가가 수출 증가가 굉장히 네.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방역복에서도 방역복을 생산하는데 방역복 관련해서도 매출이 증가했던 요인이 저 자회사 실적을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고 네. 오늘부터 정부에서도 마스크 과태료 의무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4분기 실적까지는 크게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모멘텀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신규로 AWS향 리눅스 오퍼스 개발이 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4분기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내년에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완료하고서 내년 공급을 추진하면은 내년에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애드업이 될 수 있다, 더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단 1분기는 이제 AWS 리눅스 향에 대한 부분들을 추이를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네. 일단 4분기 실적 모멘텀까지는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17,000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준 작가의 관심주는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언택 관련 종목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4분기, 1분기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항상 깔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재준 작가님의 한글과 컴퓨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또 좋은 다른 종목들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